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금리 상승 기조가 확연합니다.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계와 기업 부채가 치솟은 한국 경제에는 여러모로 부담입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만에 모인 경제 수장들은 위기 대응과 성장 역량 확충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제고, 산업 구조의 전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기, 잠재 성장률 제고 등도 긴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올 하반기 미국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숨죽였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선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높아집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점이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올 하반기엔 1.4% 선으로 상승할 걸로 전망됩니다. 투자금융업계에선 1.7%대까지 금리가 뛰면 금융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채권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덩달아 뛰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0%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용이 낮은 기관들에 대한 채권을 중심으로 특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계빚이 GDP를 뛰어넘은 우리 경제에 금리 상승은 더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빚을 내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까지 리스크가 산적해 있습니다. 해법은 결국 성장 동력 확충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지속되면 오히려 부채 부담이 줄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 엔진인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